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벌써 일주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일주일 동안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셨다면 분명 기분 좋은 수익 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어제 기업 실적이 엇갈리면서 혼조로 마감했고 유럽의 주요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소식들과 함께 상품별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돌아왔죠.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 모의투자 대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시황 분석해드리고 또 매매 팁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방송 함께 하신다면 매매 대결도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트레이더분들께서 각종 정보와 팁을 제공드리고 있는데 너무 잘 맞춰서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귀중한 두 분을 좀 모였어요. 네, 이따가 꼭 1시간 동안 꼭 팁 제공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이제 대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회 기간 내에서도 앞으로 어떤 트레이더 방식을 좀 구사하는지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 이런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은 대회 기간 내에도 저희 해설 같이 해주시는 거죠? 사실 일단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참여해서 이제 해설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더 좋으신 분이 있다면은 해야겠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은.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해설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죠. 네, 오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아마존의 3,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줄면서 2년여 만에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배송 투자 확대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드라기 ECB 총재는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 한 해 동안 약세를 보여온 유로존 경제가 2020년에도 하방 위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내년 1월까지 연기하도록 허용한다면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다음 주 하원은 오는 12월 12일 총선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자국 민간 수출업자가 중국의 미국산 대두 26만 4천 톤을 팔았다면서 2020년 안에 선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무역교섭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생산 활동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또 나아가서 서비스업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은 유로존과 일본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이 성장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비 1.1% 감소하며 넉 달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10월 복합 PMI는 51.2로 확장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탄력이 약화됐습니다. 유로존은 둔화세가 더 뚜렷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서비스업 PMI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겠지만 소폭의 매파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주 25bp 인하를 끝으로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지난 6월 이후에 연준이 사용해왔던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문구도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삭제될 것이라며 통화 완화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기자회견에서는 아슬아슬한 표현으로 줄타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30년 전에 일본 증시처럼 폭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투자 전문지 펠더 리포트의 제시 펠더는 니케이 1990년 이후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일본이 90년대 초반부터 겪고 있는 장기 침체를 예로 들었는데요. 당시 니케이 지수는 고점 대비 3분의 1 이상 추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전망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분별 없는 투자는 2000년대의 닷컴 버블 같은 주가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2월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파운드화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 요구 법안을 28일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등이 조기 총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논의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당 측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조기 총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노동당과 보수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조기 총선 요청이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기한을 중장기로 연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파운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무역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한 반면 미국 제재에 따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은 계속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은 8월보다는 줄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8월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또 전년 동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부활과 또 중동의 긴장 고조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2% 상승하면서 3,0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3% 오름세입니다. 7,97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2% 하락세입니다. 55달러 9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1% 오름세입니다. 1,51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1.113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이제 한 주 마무리할 텐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미중무역에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오프 멘트로 시작하실 때 언급드린 어떻게 보면 외신보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산대도 26만 톤 매입 관련해서 성의 이란에 표시라는 내용 자체로 일단 한 차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미중무역이 어떻게 보면은 1차 합의 자체가 다소 이루어진 관점 내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을 굉장히 내비치는 분위기예요. 네, 여건 네. 자체가. 증시 자체가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하면서 자, 잠깐만 차트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관건 자체가 박스권 내가 풀릴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측정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증시 나스닥 기준입니다. 오늘 오프멘트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우호적인 멘트가 내보내진 만큼 이탈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시사되고 사실 이제 최근 있었던 22일에 대한 지지 포인트 자체가 정확히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추세적인 분위기가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 증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 자체 골드만삭스. 자, 이번 주 내주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 자체가 있다고 밝혔고 중간 조정으로 끝낼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지만은 네. 이건 향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의 방향성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골드만삭스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틀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신뢰성을 많이 가지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 나오시는 두 트레이더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린 헤드라인 그리고 외신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협의가 조금 우호적인 모습을 띠면서 오늘 지수 선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또 금리 인하 전망은 올해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좀 중단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인플레와 더 연관 지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맥점멘토 트레이더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맥점멘토 트레이더님부터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출연을 했고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연을 했는데 두 번째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해외 선물 투자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두 미녀분과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다 라는 멘트까지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한 트레이더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헤라 트레이더의 인사 들어보도록 하죠. 저번 주 첫 출연이었는데 좀 반응 어땠나요? 좀 많이 떨어가지고 네. 근데 오늘 또 두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떨림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부담 없이 방송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략, 알찬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좀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긴장감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두 미녀분들 사이에 껴갖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했는데 맥점멘토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설위원님들의 멘트 자체를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맥점멘토님과 헤라님 오늘 한 시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S&P 500 전일 대비해서 0.21% 상승 중인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1개가 상승, 1개가 하락 보이면서 역시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3명이 관망, 6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이 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S&P 500 어떻게 전략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두 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맥전멘토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하락으로 드린 거는 뭐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좀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거는 아마 저랑 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스몰 딜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다음 주 금리 결정이 나오고 거기 금리 인하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증시의 움직임은 좀 그렇게 탄력 있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즉, 많은 부분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몰 딜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 9월 달 두 차례가 있었고, 만약에 10월 달 그리고 이제 12월 달 한 번 더 금리 결정이 남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잠깐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요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약 한 94% 가까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또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증시는 탄력 있게 못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네.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또 다음 달에 들어가면 또 그 미중 간에 이제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11월 에이펙 칠레 정상회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보고 나서 금리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물론 94% 뭐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혼조세를 보이고, 또 뭐 어제 같은 24일이죠. 뭐 보잉이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중장비 업체인데 실적이 좀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실적 시즌과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들을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됐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12월 달에도 오히려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확률로는 좀 낮긴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매수, 즉 상승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매도로 좀 포지션을 좀 보시는 게 좋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승이 나오곤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였거든요. 자, 어제도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빠졌어요. 또 나스닥도 잠깐 좀 보여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잘 움직였다가 긴 꼬리를 달고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23시, 11시기 때문에 좀 매도 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전략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맥전멘토 트레이더 오늘 매도 의견 주셨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를 좀 끌어올릴 탄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고, 또 시장은 94%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에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이제 또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멘트를 하나 날렸잖아요. 연준이가 금리 인하는 늦게 하고 인상은 빨리 한다. 그런 압박하는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리를 인하해라, 뭐 인상해라 하라고 해서 연준이 그걸 따를 필요는 없죠.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굳이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연준이 결정해도 되는 건데 네. 굳이 섣부르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미중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네. 자연스럽게 경기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뭐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대부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뭐 S&P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약 80%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예상치, 낮아진 눈높이에 좀 부응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당장 11월 달에 긍정적인 기대감만 나와도 아마 좀 한 발 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가능성이 94%로 점쳐졌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그 기대감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매도 의견을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이제 그 이후에 좀 확정이 된 후에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뭐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는 차트를 좀 통해서 말씀드리면 네.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바로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네. 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매수도 지금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을 드린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기대감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결국은 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요. 뭐 S&P라든가 나스닥.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 매도 포지션 좀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나스닥을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네, S&P.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좀 좀 틱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오늘 그 당일 고가 자체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당일 손절가는 당일 고가겠죠. 이 지금 7,980포인트 약 44 정도 여기가 좀 매도로 들어가신 분은 손절가가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매도로 들어가 보는 것도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당일 고가 계속 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고 또 바닥 대비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오는 지금 현 방송에 나가는 시점에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도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우리가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7,948, 50포인트 요 부분 여기 보시면 차트상 지금 이제 빨간색 중심선이 있는 요 자리 정도 왔을 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 들어가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손절선은 7,980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7,948에서 50선까지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헤라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또 저만 매수네요. 네, 저만 매수인데 지금 장 시작하고서 다행히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선 다행인데 네. 저도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봉 보시면은 추세가 우선은 지금 상승이고요. 그리고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지금 매수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맥점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지금 발표 기간이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예상치들이 되게 최악을 우리 예상을 하고 나왔었는데 다행히 그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뭐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할 텐데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더 상회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매수비를 잡았고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는 부동산 업종을 이어서 또 금융주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 이유가 그 볼커룰이라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금융주가 또 당장은 시장을 상승세로 주도를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우선은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그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보고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헤라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추세가 지금 상승이고 또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매수 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세동 해설위원 이 두 분의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다소 상반된 분위기 이제 내용 자체를 쪼개내 주셨는데 네. 맥점멘토 트레이더님과 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매도를 보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있었던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분위기가 풀리고 나서 박스권이 다소 보합권으로 좀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예. 네, 이 보합권 자체가 다소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매도 포지션을 보신 건지. 네, 일단 뭐 차트 통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보합권이라고 하면 요 뭐 최근에 이제 요 한 5일치의 캔들을 좀 보면 고점과 저점이 거의 뭐 살짝 이제 저점은 높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고점이 높여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실적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좀 매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추세를 잘 보면서 즉 기술적 저항대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로 좀 접근해보자. 즉 아까 뭐 양세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저항 구간, 즉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매도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보합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사실 이제 매도에 대한 분위기를 추천드렸는데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굉장히 잠재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1차적인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세로 이루어지나 고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체크를 하셨겠지만은 지금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셨을 거예요. 지금 미 증시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어떻게 보시면은 8,000 구간이죠. 8,000 라인대에 대한 돌파 자체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관건이므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헤라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최고 화두가 되는 거 내용 자체가 미증시에 대한 고점 갱신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좀 측정되고 있어요. 헤라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 증시 고점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또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재선을 맞습니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내년 중순까지는 재선하기 전까지는 상승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봉상 초장기적인 어떻게 뭐 모멘텀을 좀 체크하는 구간인데 내년 트럼프에 대한 재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압력 자체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부여할 어떤 보면 시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 오일 전일 대비해서는 0.2%가량 하락세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0개가 상승, 2개가 관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고요. 해외 선물이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7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트레이더 둘은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맥점메토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헤라 트레이더 먼저 들어볼까요? 네, 또 저만 매수네요. 네. 네, 일단 지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재고량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펙 12월 정례회담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감산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미국의 내구재 주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도 부진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 상승폭은 조금 제한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5.85 정도에서 저는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이때가 보통 매수 시기라고 보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오펙의 감산 여부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헤라 트레이더는 크루드오일 매수 의견 주셨고, 자 바로 이어서 맥전매트 트레이더의 전략도 들어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을 좀 드렸어요. 네. 저번 주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께서 저한테 그 오펙 국가 및 그 비오펙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서 제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상승 쪽으로 일단 그것들은 충분히 그런 뉴스만 나와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이슈,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차트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이날 이제 출연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루 정도 조정을 이후에 지금 올라갔죠. 네. 아까 우리 헤라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6주 만에 원유 재고가 감소가 됐죠. 그 부분과 그리고 12월 정례,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에 대한, 즉 원유 산유국들에 대한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나온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망, 좀 변동이 크게 없어요. 하지만 탄력 있게 상승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 때문에 일단 관망의 좀 모습을 드렸고요. 만약에 저는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보다는 한 55.12, 55, 그러니까 약 한 55.12 자리에서 한번 매수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분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 5분봉으로 보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5.12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현재 지금 바로 급하게 들어가겠다라면 간단하죠, 매매는. 이 저점이 이탈이 돼버리면 55.78인데요. 이 저점이 이탈이 되면 매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55.23, 요 56.23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단, 돌파가 됐을 때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돌파 이후, 즉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들어가신다든가 아니면 저점이 깨지고 났을 때는 차트를 좀 당겨 설명드리면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즉 하락 추세의 모습이 나올 때 이러한 타점에서 좀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차트 네. 분봉 봐도 지금 고점과 저점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거든요. 박스권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이 깨졌죠. 그래서 네. 일단 빠질 때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저점이 깨졌을 때 빠질 때 따라가지 마시고 빠졌다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매도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그때 좀 한번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맥전매트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레이딩 좀 본다면요. 현재 분봉상으로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이죠. 55.7 저점 55.78선 이탈하면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인데 방금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 선 깨졌는데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매도 들어가라는 의견 주셨고 56.23선 이탈한다면 그때 매수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이렇게 오늘 전략 조금 갈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좀 유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사실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빅 시황 자체가 이제 연말일수 오펙 감산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네. 과거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외선물의 신에서 정보를 드렸던 제공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유가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2020년 이후에는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2020년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수출입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WTI, 크루드오일 관련해서도 가격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가격에 대한 형성 자체가 미국 쪽에서 컨트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어쨌든 오펙은 감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과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빅슈팅 자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단순 상승 랠리형 파동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개가 굉장히 높다는 지점이에요. 그럼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평선이지만은 단일적인 추세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파동형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시황 자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황이.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에 대한 포인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단가 자체를 좀 낮게 형성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 필요한 거고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매도에 대한 접근이 수익을 좀 어떻게 모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시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양세동 해설위원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 앞서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좀 호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을 좀 취소한 걸로 보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 미상의 구매자가 50만 메트릭 톤의 대두 구매를 취소했는데 이게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대두 가격이 0.2% 또 하락했고 이어서 하락세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해외 선물 신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네요. 예, 담당 PD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일하시네요. 네. 자, 농산물 구매 약속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상 조사를 하겠죠. 중국 쪽에서 실제로 이제 수출입 관련해서 수입 관련해갖고 물러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제스처라든가 다른 모션 자체가 외부에서 있는 건지 확인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드러났을 때 미 증시가 좀 급락하는 현상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농수산물을 구매를 취소한 거야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정확한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단순한 예측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어떠한 가능성이 보일 때 웨이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농산물 갑자기 구입 취소했어. 그러면은 급락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미 증시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세 자체가 굉장히 뛰고 있지만 이러한 결론 자체가 나오면은 급락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소식들이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는데 좀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로 FX는 전일 대비해서 0.16% 하락세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5개가 상승, 4개가 관망, 3개가 하락 가리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2개가 상승, 10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관망, 7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맥전매도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맥전매도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는데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관망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 관망이 좀 약간 좀 상승보다는 매수 쪽,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좀 매도 쪽의 의견이 좀 가까운 관망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 하원에서 일단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 합의안이 승인 보류가 됐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유럽 의회 의장과 그리고 정상회의 상임위장이 그 연기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한 부분을 EU 연합국 27개국에 좀 승인 촉구를 했죠. 연기를 좀 해주자. 브렉시트가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연기 쪽으로 가닥을 좀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례 일단 그 브렉시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눌렸다. 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요. 네. 지금 차트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그동안 이제 이 상승들이 브렉시트 관련돼서 합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올라갔고 기술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조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저점을 깰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렉시트 관련돼서 EU 연합과 그리고 영국 의회 그리고 존슨 총리 행보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저는 그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ECB에서 어제 이제 금리를 동결시켰거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고 네. 또 확장적 경기 정책, 즉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 발언 자체가 어쨌든 그래도 돈을 푸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낙담할 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관망의 포지션을 들었지만 뭐 헤란 트레이더님처럼 매도 쪽도 괜찮고 지금 이제 좀 주가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이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쪽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이미 이슈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흔히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지금 네. 그 유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도 괜찮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매도 쪽을 보시던가 아니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좀 지금 따라들하기 좀 나는 좀 심약해서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좀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맥저멘토 트레이더는 일단 관망 의견 주셨는데 추세적으로는 매도 추세를 좀 보고 계시고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좀 브렉시트가 연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받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의견 주셨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느냐는 결과를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전략 함께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헤라 트레이더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저도 지금 유로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맥자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딜 브렉시트는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유로존의 중요 그 지표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5일 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로존 제조업 PMI가 미국의 제조업 PMI보다 좀 더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ECB 유럽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한 부분과 양적 완화 정책 유지를 재확인하면서 지금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금은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헤라 트레이더도 역시 비슷한 의견으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헤라 트레이더는 매도 포지션 일단 주셨는데 좀 포지션 전략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잠시만요. 볼게요. 네. 1.11321, 네. 1.11321 이 정도를 지금 원래는 이 정도에서 반등이 안 오면은 하락을 볼 예정이었는데 지금 깨고 내려갔네요. 네, 네.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1.11209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 1.11209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헤라 트레이더는 1.11321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받는데 지금 그 구간을 벗어났고요. 자, 여기서 1.11209선까지는 매도 보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번 두 트레이더 분들하고는 좀 다소 이제 유로 얘기가 나온 만큼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꺼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한 분께 좀 의견을 여쭙는 것 자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헤라 트레이더님께 좀 다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사실상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29일, 30일 열립니다. 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확정적으로 드러난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달 어떻게 보면 다음 주죠. 정확히 다음 주 FOMC 이후 어떻게 보면 달러화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FOMC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네, 뭐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금리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이 다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12월하고 내년 3월에 다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재료를 언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다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상 이번 달 금리 인하 자체가 확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유로화의 가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음 주 FOM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금리에 대한 결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 내용 내에서 추후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에 대한 재료를 던지냐 안 던지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맥전 멘토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FOMC가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네. 뭐 할 수 있을 가능성. 네네. 일단 아까 뭐 제가 S&P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아까도 뭐 데이터로 좀 보여드렸어요. 94% 이상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으로 점쳐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대부분 그 데이터가 맞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단 적은 퍼센테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업 실적, 뭐 중국의 기업 실적, 유럽 전 세계가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1월 있을 미중 그 간의 이제 정상 회의, 뭐 정확히 말하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 굳이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뉴스에 속보로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수입하겠다. 그러면 중단하겠다.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잖아요. 항상 이런 정상회담 앞에 강한 바람, 즉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발언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확률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시청자분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 S&P가 순간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결국은 꼬리를 달고 빠졌는데 아마 지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조금 크지만 이미 이것과 증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골드 확인하도록 하죠. 네, 골드는 전일 대비해서 0.56% 상승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4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매수 의견 나타내고 있고요.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7명이 상승, 3명이 관망 보면서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전체적으로 매수 쪽에 좀 무게가 실린 상황인데요. 오늘의 트레이더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맥전 멘토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매수로 들긴 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이렇게 들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작가님한테 보내드릴 때, 뷰를 보내드릴 때 뭐 상승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나와 있죠.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아직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일시적으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브렉시트 관련돼서도 그렇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네네. 그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약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S&P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형주다 보니까 뭐 보잉이라든가 캐터필러, 그리고 뭐 3M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골드가 상승했던 이유는 뭐 안전자산인 그 메리트가 부각이 됐고, 네. 또 저번에 이제 우리 양세동 그 해설위원님께서도 골드에 대한 상승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보면 또 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우리가 방송 뷰로는 매수를 드렸지만 지금 쪽은 이제 만약에 분봉상 보시면 추세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513 요 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한번 매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뷰를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뷰가 이 1513자리가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매수는 하실 바에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1513자리나 혹은 아니면 오늘 당일 시가 정도인 뭐 요 1506포인트 요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한번 매도표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골드 상품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13선 깨진다면 매도로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매수지만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빠르게 헤라트레이더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도 지금 이미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네. 매수를 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잡으실 거면은 한 1505 정도 강력한 지지선인 이 부분에서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추세가 일단 상방이고 그리고 부진한 그리고 지표 발표랑 부진한 실적 발표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금리 인하권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자가 없는 금은 호재로 작용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헤라트레이더의 매수 의견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벌써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